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동안 함께 한 학기 동안 우리나라 직업인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10가지 직업 기초능력 가운데 하나인 자기계발 능력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간한 자기계발 능력이라는 책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이 학습자인 가이드북은 직업인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가운데 여러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일 경험에서 요구되는 NCS, 여기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경쟁력 표준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과 경쟁이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한 직무 능력 표준이 바로 NCS 직업기초 능력으로서 자기계발 능력 표준에 대한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 등의 객관적인 이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발전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통하여 성취해 나가는 능력을 우리는 자기계발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계발 능력은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흥미, 적성, 특성 등의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자아인식 능력, 또 자신의 행동 및 업무 수행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자기관리 능력,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경력 개발 능력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학습 모듈에서 자기 개발 능력이 나와 있어요.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하위 능력별로 한번 보면 하위 능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자아인식 능력, 두 번째가 자기관리 능력, 세 번째가 경력 개발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모듈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D1, D2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경력개발 능력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순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에서부터 순서대로 이걸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쪽에 보면 사전 확인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게 학습 모듈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전 확인을 체크리스트를 해보는데, 나는 자기계발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1, 2, 3 평점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평균이 가운데 중심점이 2점입니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이렇게 다 있고, 긍정평가에 직업인의 자기계발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자기계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고 자신을 관리하며 경력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자기계발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나에게 적합한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나는 자아인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알아가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직업인으로서 나의 장단점, 흥미, 적성 등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자아인식에서 자기 성찰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직업인으로서 나의 발전 목표를 스스로 수립할 수 있다. 나는 나의 내면을 관리할 수 있다. 나는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나의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의사결정할 수 있다. 경력교육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 17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체크리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체크리스트의 17번까지 내용을 보면 1번에서 5번까지가 자기계발 능력이에요. 자, 자기계발 능력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나눠서 이렇게 표시하면 11쪽에서 25쪽까지의 내용이 바로 자기계발 능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고, 6에서 9번 설문은 바로 하위 능력인 자아인식 능력입니다. 그래서 27쪽에서 40쪽까지의 내용이 이게 되겠고요. 10에서 13번 질문은 자기관리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1에서 59쪽에서 설명될 거고, 14에서 17번은 경력 개발 능력. 그래서 이 세 가지 하위 능력 바로 평가하는 것이 27쪽부터 85쪽까지. 자, 이걸 확인 방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수준을 진단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나오면 그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 내용을 학습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학습 모듈을 보면 D1 전체가 자기개발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D2가 바로 하위 능력별로 세 가지 하위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아인식 능력, 자기관리 능력,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능력.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모듈 D1에서 보면 자기개발 능력을 한번 보겠는데, 자기개발 능력은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 특성 등을 이해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스스로를 관리하며 개발해 나가는 능력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게 될 때 직장을 이루고 있는 한 조직 내에서 그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를 잘 세워야 되겠죠. 잘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자기 개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자기 개발 능력에서 이 학습 목표는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 등의 이해를 기초로 자기 발전 목표를 스스로 수립하고 성취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부 목표는 자기 개발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개발의 방법과 이와 관련된 장애 요인을 해결해야만 됩니다. 또 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자기 개발의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입사 동기입니다. 그런데 A는 직장 내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도입될 때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인정받는 핵심 인재가 되어 승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걸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 반면에 B는 자신에게 익숙한 기존의 방식만 고수하여 승진에서 거듭 실패하고 있다. 자기 개발이 필요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체되는 것보다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 요즘은 정보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식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예전 지식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진 그런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지금 생성 주기 또는 소멸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죠. 왜냐하면 이 컴퓨터 시대에 걸맞게 모든 정보가 엄청난 속도로 처리되고 있죠. 따라서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념에서 평생 직장이란 말이 사라져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개발에 대해서 부단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I, IoT, 로보틱스, VR,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이죠. 이거 10년 전만 해도 이 말들이 굉장히 아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생소한 얘기였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0년 이 모든 주기들이 점점 더 짧아지다 보니까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야,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교재들은
책들은 저술된 책들, 그리고 인기 있는 책들의 주된 공통 내용은 뭐냐면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자기계발 능력의 중요성. 그래서 이 자기계발 능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도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와 B 타입으로 나눠져서 A는 자기계발에 힘쓰는 사람, B는 옛날 자신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 자기계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게 되면 똑같은 입사 동기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게 되는 성취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되겠죠. 자, 이것을 사례로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인기 있었던 자기계발서에 관계에 있는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라는 생쥐 스니프 또는 스커리, 꼬마 인간 헐, 또 햄, 이렇게 나오는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인데 여기에서 내 취지를 옮겼을까 라고 봤을 때, 자, 이들이 이제 서로 미로 속에서 헤매 끝에 치즈가 가득 찬 창고를 찾아냈습니다. 자, 생쥐들은 근데 여기서 이 다양한 군상들, 생쥐 스니퍼 스커리, 또 꼬마 인간 허와 햄, 이들이 이제 서로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데, 생쥐들은 창고를 점검했지만 맛있는 치즈를 먹는 즐거움에 빠져 정신없이 지내게 됩니다. 즉 그 생활에 타성에 젖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 한 부분에 몰입하게 되고 거기서 정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맛있는 치즈가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창고가 비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행쥐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곧 이제 창고가 다 비었으니까 이제 치즈가 없구나. 그래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섭니다. 즉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근데 꼬마 인간 허와 햄은 깜짝 놀라서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지금 방관하고 있다가 태만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태만이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는 사태 분석이나 기다림이 부질없다 생각하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지만 허와 햄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난 늙었다. 현실에 안주하는 햄은 문제 원인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라고 우깁니다. 자, 여기에서 허와 햄의 차이점에서 허는 아직도 도전하려고는 의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마침내 허는 새로운 치즈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남아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그 문제에만 매달려서 그거를 붙잡고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원인을 찾고자 끝까지 움직임은 없이 하고 있는 햄은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하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활동상으로 볼 수 있는 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항상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 되겠죠. 이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1, 2, 3, 4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과제물로 이걸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자, 앞으로 나에게 닥친 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자, 여러분들이 변화해야만 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진보나 발전은 없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많은 지식의 홍수로 인해서 그 지식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변화에 대응하려면 바로 나에게 어떤 변화가 닥치게 될 텐데, 그 닥치는 변화를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 나에게 닥친
또는 닥치게 될 변화. 이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간략하게 답해 보시고, 두 번째, 이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결 방법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답을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 이제 곧 닥칠 미래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얘기지만 이 코로나도 결국은 with 코로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독감처럼 이제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모든 산업이 위축되고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그런데 분명히 그 끝은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곧 다가올 미래 변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예측할 건지. 자, 여러분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이 우주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이 우주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것. 그러면 그 꿈꾸면 그 꿈은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 즉 다가올 미래,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한번 내 생각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로, 미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작성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바로 학교를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되는 사회의 현실,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의 모습이고, 자, 미래의 모습은 계속 이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계속 모든 것이 변화해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를 보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기서 나왔던 생쥐와 그리고 꼬마 인간들의 네 가지 타입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건지 한번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계발은 왜 하는 것일까? 먼저 변화의 필요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삶의 과정이 옛것, 낡은 것들이,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발전시키고, 나쁜 것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개발되어지니까 좋은 것으로 바꿔 나가는 것, 그걸 위해서 자기 개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이 중요한 말이죠, 상황에 맞게 성장하고 변화할 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과정에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되, 그 새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상황에 맞게, 매 상황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 그래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개발은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자기개발은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자,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속도의 지식의 변화, 그리고 엄청난 기술의 발달, 이것이 계속 변화하는 환경. 근데 그 주기가 너무나 지금 짧아지고 있죠. 거의 초격차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동참하지 못하면, 동승하지 못하면 나는 퇴보하고 낙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직업생활에서의 자기개발은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즉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자, 분명히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직업인으로서 일을 할 때 분명히 그 직장을 이루고 있는 조직에서 내 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이 전체의 효과적인 업무를 해야 되겠고, 나 자신의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그 조직 전체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려면
꾸준히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 자기 개발은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내가 뒤처져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직장 내에서 왕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약한 자, 즉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태를 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격변하고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즉 사람들과 항상 나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받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런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자기 개발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자,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그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자기 암시, 그리고 자기를 단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개발의 일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부합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엄청난 뿌듯함, 보람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자기 개발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교재 14쪽 자기 개발은 왜 하는 것일까까지 여러분들하고 끝내도록 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여기 13쪽 누가 내 취지로 옮겼을까, 여기서 네 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과제란에 이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자기 개발의 특징은 무엇일까, 교재 15쪽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